안녕하세요. 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 버비슈TV의 성변 한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에피소드 중 절반 정도가 이혼에 관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죠. 이혼 전문 오디오 클립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또 명성에 걸맞게 저희가 이혼 관련 네. 법률 상담 신청 카드를 제가 또 하나 궁금해서 갖고 왔어요. 이 법률 상담 신청 카드에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네. 이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 카드 사채 은행 빚으로 월급이 압류된 상태예요. 네. 근데 결혼 초부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재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자녀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고요. 또 다른 건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왜 이렇게 외도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외도로 인해서 사실 이혼을 생각하는 중인데 이제 서로 그렇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범위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가 집이 있고 뭐 예금이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그 재산 분할, 그러니까 뭐 이혼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내용들이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이 얘기했죠. 저희가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할지 여부,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가지고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보통 이 내용들을 정하게 되거든요. 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뭐 차가 한 대가 있었고 뭐 누구는 뭐 집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것들이 나중에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한 부분, 상승분에 대해서는 또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결혼 전에 각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제외하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남편은 예전 같이 이제 흔한 경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쌓였지만 뭐 가정 주부로만 살았던 경우에는 그러면 재산을 형성한 게 없는 거 아니냐. 과거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도 결혼한 횟수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남편이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뭐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누군가,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명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뭐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을 운영을 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다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남편이나 부인이 경제 생활을 좀 전담하던 사람이 뭐 특별한 능력으로 막 이제 재산을 많이 불렸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횟수에 따라서 한 뭐 10년 이상 같이 살고 막 1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한 5대5 정도. 네, 그러니까 그 공동 재산에서 5대5 정도 분할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이게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늠을 할 때 그 정도가 되면 10년 이상 같이 사시고 뭐 아이들 양육하고 뭐 집을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채 사서 그 집값이 오르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대5 정도 인정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경제생활 하시는 분의 뭐 특별한 능력으로 해서 막 추가적으로 여기다도 투자하고 저기다도 투자해가지고 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로 그 활동, 투자 활동을 담당했던 사람에 대한 기여도는 조금 더 인정이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주식 때문에 투자를 네, 맞아요. 더 벌거나하면 뭐 예를 들면 그거는 꼭 경제생활을 한 사람만이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남편은 월급을 또박또박 다 잘 갖다 줬고 가정생활을 하시는 이제 그 부인이 뭐 하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많으니까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늘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5대5 뭐 하지는 않고 그렇게 재산을 많이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활동을 주로 했던 부인한테 조금 더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위자료 같은 위자료는 외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도 그렇죠. 가능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은 하지 않으나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명백하고 그 행위 자체가 그 외도를 한 당사자와 외도 상대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사실 이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위자료는 3천에서 5천을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네. 네, 위자료는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해서 뭐 위자료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죠?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한테 청구를 하는 거라서 상간녀 소송하고는 별개예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는 남편한테대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거와는 별개로 그 남편과 상간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부인한테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양육하고 친권은 사실 외도 문제면 사실 너무 명백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외도한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누가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을 청구를 하면서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인이 그 경제력이 없고 양육 능력이 없거나 뭐 돈을 벌러 나갈 때 대신 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그런 그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반면 이 남편은 뭐 경제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그 아이들의 친할머니 친할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도 뭐 아이들을 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양육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양육권자를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계속 키워주시던 분들이 키워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을 살펴보시고요. 생각보다 네. 사실 조금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뭐 애들 입장에서 어디서 자라는 게 더 좋은지도 봐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육권 관련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 그 가사조사관이 계세요. 가정법원에 이제 판사님들도 있고 조정위원님들도 있고 가사조사관도 있고 하는데 이 가사조사관님들이 실제로 그 집을 방문하세요. 아, 지금 얘가 어디서 양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아, 양육 환경이 여기가 더 좋구나.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아이들 면담을 하나? 면담도 해요. 그쵸, 면접 교섭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정법원에 있는 센터에 와서 가사조사관님이랑 조정위원님이 이제 계시고 놀이방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놀이방에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랑 놀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친할머니가 주로 키워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친할머니랑 노는 걸 보고 아니면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될 때를 예상을 해서 외할머니랑 노는 걸 또 보고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아이가 어떠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육권을 그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제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많이 보시죠. 그리고 친권은 변함은 없죠? 그러니까 친권이라는 거는 그 양육권이랑은 또 조금 다른데 아이에 대해서 법률상 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요즘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 친권을 가지고 다만 이제 주로 양육을 하는 양육권자만 누구 한 사람에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아이가 뭐 병원을 간다라던가 뭐 좀 위급한 순간에 친권자가 둘이 다 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뭐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 네. 대신에 면접 교섭권을 뭐 어떻게 네, 하느냐. 상대방에게 면접 교섭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마음 아픈 상황에서 사실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일 수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죠? 그냥 결혼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담들을 받아보시면 뭐 저만 해도 이혼하기 위해서 별거를 하고 청구를 하고
그게 거의 1년 동안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소를 취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진행하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별거를 해 있으면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계속 싸우다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간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하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뭐 아이들은 이제 아빠를 뭐 한 달에 2번씩 보러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굳이 이혼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다. 별거만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혼 가정을 하는 것보다는 단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쿨링오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다툼 등도 줄어들고 좀 더 좀 그냥 생산적인 대화들 위주로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저도 잘 진행해드리다가 이제 양쪽 동의하에 그 이혼 소송 취하를 해서 저는 솔직히 그 나름대로도 보람이 있었어요. 네. 아니, 부모님과도 사실 계속 같이 살면 싸워요. 네. 조금씩 떨어져 있어서 조금의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예쁜 면을 보는 게 더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혼 전문 방송답게 마지막에 꼭 이혼 하나는 이혼 꼭지로 이혼 꼭지로 마무리했습니다. 네.